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 경제 심장부 월스트리트에서 극도로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그 진원지는 바로 JP 모건의 수장이자 월가에서 황제로 불리고 있는 인물 제이미 다이먼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매우 위험하다며 이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며 절박함을 토해냈죠. 대체 무엇이 월가의 황제를 이토록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국 경제의 차가운 민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 그의 입에서 나온 경고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는데요. 그는 시장이 관세 전쟁의 후폭풍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나치게 낙관하며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갈등의 여진이 아직 실물 경제에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았는데 시장은 잠시 주가가 반등하자 안도하며 놀라울 정도의 안일함에 빠져있다고 일갈했죠. 그가 꼽은 위험 요소들은 이러한데요. 첫째는 끈적이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두 번째로는 여전히 고평가된 미국의 자산 가격, 세 번째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용 스프레드로, 한마디로 지금 미국 경제는 잔치상은 차려졌지만 그 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가득가득하다는 거죠. 다이먼의 경고처럼 미국 경제에는 불안한 빨간불이 정말 여러 개 켜져 있는데요. 지난 2025년 5월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무려 108년 만에 최고등급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죠. 2011년 S&P, 2023년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며 이로써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때문이죠.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6조 2200억 달러로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경 744조 원이라는 그야말로 감도 안 잡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2024년 123%를 넘어선 상태죠. 현재 미국 경제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미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왔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기사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정말 매일매일 전 세계와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세수 증대를 외치며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죠. 시장의 불확실성은 극대화됐고 동맹국가의 갈등만 깊어져 버린 상태죠. 다이먼 CEO 역시 이 지점을 매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아직 관세에 진짜 충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아가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마치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깊은 함정이 있다는 거죠. 관세 인상 전 미리 물량을 확보해두는 사재기 효과와 이미 관세 전 계약된 선 메인 물량 덕분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완화했을 뿐이지 실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대규모 감세 법안 때문인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고 있는 메가빌을 5월 26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 전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무려 2조 5천억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빚이 정말 많은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이 정책의 여파로 인해 피해는 엉뚱한 곳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버드, 콜롬비아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조차 정부의 연구비가 삭감되었고 기부금, 규제 강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총장의 급여 삭감은 물론이고 직원을 해고하는 등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바로 반응을 보인 건 바로 미국의 국채시장인데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정말 경제 위기급 수준으로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어요.
글로벌 채권 금리의 기준점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6%를 이미 넘어섰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한 상태죠. 이는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 국채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죠. 2025년 5월 21일 미 재무부가 시행한 2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것도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꾸준히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어요. 어느새 미국 국채 보유량 순위에서 영국보다도 미친 3위로 내려앉은 상태죠. 이는 중국의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넘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자 경고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하나 포착되고 있어요.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을 비롯해서 경제계 각종 거물들이 공개적으로 미국이 지금 무척 위험하다,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암호화폐랑 미국의 주식시장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최근 넉 달 만에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1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증시도 한때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급락했다가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은 분명한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이미 다이먼이 지적한 시장의 안일함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태예요. 첫째로는 아직 식지 않은 과잉 유동성의 힘 때문인데요. 팬데믹 이후 풀린 막대한 자금이 여전히 시장을 떠돌며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죠. 둘째로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의 매력 때문인데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수록 달러를 대체할 자산으로 암호화폐와 금이 주목받고 있다는 논리죠. 셋째로는 AI 혁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감이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에요. 아니면 혹은 정말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과거 위기 직전마다 반복됐던 위험한 낙관론에 빠져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엇갈린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경기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워왔거든요. 필요하면 돈을 더 찍어내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규모 감세로 세순을 줄이면서 재정 지출은 오히려 늘리려는 정책.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키워 결국은 미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달러 패권이라는 마법이 영원할 거라는 믿음. 이제는 제거해봐야 할 시점이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마치 여러 악재가 동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의 전조처럼 보이는데도 왜 시장의 일각 혹은 대중의 심리는 이토록 태연해 보이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여러 경고음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걸지도 모르겠어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팬데믹 위기 때마다 각국의 중앙은행, 특히 미 연준은 마치 슈퍼맨처럼 등장해 시장을 구원해줬죠.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학습된 낙관을 심어준 건 아닐까요? 결국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연준이 있잖아 하는 믿음, 소위 연준 풋옵션에 대한 무한한 맹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건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 항상 무한정하고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가 이미 과도하게 쌓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같은 전통적인 처방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거나 자산의 거품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이 기묘한 평안함 혹은 비이상적 과열이 어쩌면 더 큰 충격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이미 다이먼의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 오늘 우리는 이 경고가 단순한 기후가 아니었음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관세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적인 공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국가부채, 그리고 위태로운 달러의 위상까지, 심지어 이 모든 위험 신호 속에서도 시장은 기이할 정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까지도요. 물론 미국 경제가 당장 내일 무너질 것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극히 복잡하고도 위험천만한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너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나눠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뉴스 너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